오늘은 소원을 실은 자전거의 두 번째 탐구 여정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들은 10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좌석 블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입체로 만들었죠. 여기는 놀라운 전략도 있었어요. 좌석 블록으로 이렇게 10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입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설계도를 그릴 때 어, 앞쪽에서 보았을 때 반대쪽에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체로 먼저 만든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면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자석 블록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디자인했던 자전거를 어, 구체적으로 구성해 놓고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해 했죠.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되게 돼요. 이렇게 폭이 넓은 자전거를 만들고 나니까 자전거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전거는 좁은 골목길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넓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좁은 골목길을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석현이가 낸 아이디어가 뭔가냐면 바퀴를 좀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 폭을 좁게 해주자는 거였죠. 그랬더니 결국 상훈이의 주장은 바퀴가 넓어서 어차피 그렇게 되더라도 좁은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모으다가 결국 바퀴 수를 좀 줄이는 게 방법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제 자전거에도 바퀴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게 바퀴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낸 거죠. 그랬더니 원우 얘기는 그렇게 되면 돌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균형 잡기도 어려울 거래요. 바퀴가 2개밖에 없으면 페달이 2개니까 10명이 타게 되면 힘들어서 어떻게 돌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상훈이 얘기는 그렇게 되면 바퀴 2개에다가 작은 보조 바퀴 2개를 더 달아주면 어떻겠냐. 그럼 바퀴가 4개가 되니까요. 그랬더니 석현이 주장은 자기네가 그렸던 디자인하고는 조금 그렇게 하면은 다른 자전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어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바퀴가 빠지지 않고 구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죠. 그러나 만든 것을 분류범으로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 같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디자인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일자로 되어 있고 6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다시 디자인해 보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합의된 바퀴 개수는 에 대해서 이제 어, 탐색을 하게 될 텐데요. 한 줄로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전거를 다시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균형 잡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보조 바퀴 같은 것도 넣어주기로 했고요. 또 너무 길게 되면 골목 같은 거를 들어갈 때 꺾어지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 5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목표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많아서 중심 잡기가 힘드니까 보조 바퀴를 2개 반드시 넣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큰 바퀴 2개, 작은 바퀴 2개로 해서 5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고안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의자 모양과 위치를 아이들이 이렇게 각각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5개는 하트 의자이고 5개는 해님 의자였는데 5개를 줄였으니까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 자전거 안장을 디자인할 때 교사가 스티커 모양을 줬고 하트 모양 안석현은 이렇게 하트하고 햇님하고 이렇게 섞어서 잡고 이거는 상훈이는 이렇게 도대로 하나씩 엇갈려서 넣었고요. 그래서 각자 아이들이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우 같은 경우는 하트를 더 많이 넣자요. 왜냐하면 많으면 마음도 따뜻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겨울을 위해서 추우면 안 되니까 하트가 더 많은 게 좋겠다고 진영이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석현이 거랑 진영이 거는 정돈이 안 되고 마구마구 쑤셔놓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상훈이가 그렇게 읽어주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마음을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의자는 번갈아 가면서 넣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하나, 햇님 하나, 하트 하나, 햇님 하나, 하트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아이들에게 모형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제 큰 자전거를 탐색하려면 자꾸 함께 생각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다가도 또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보고 돌아오기도 해야 되고 또 자전거가 없을 때는 집에서 또 자전거를 관찰하고
다음에 또 며칠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와서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까 관찰했던 걸 읽기도 할 수 해서 이제 모형 자동차를 구입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이 모형 자전거가 실제 자전거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더욱 아이들은 만족해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브레이크를 누르니까 바퀴 옆에가 조여지면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자전거를 더 관찰해보고 자전거를 다시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이 10사람이 타는 자전거를 보여주고 이 안에 무엇을 집어넣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교사가 다 읽어주면서 이런 느낌들이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다시 자전거를 디자인합니다. 이제 5사람이 탈 수 있는 자전거죠. 5사람, 6사람이요. 석현이는 이렇게 6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대로 하트 의자하고 햇님 의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큰 바퀴 2개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앉는 자리마다 보조 톱니바퀴가 있어서 페달은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자가 아름답대요. 아주 성의 있게 그려졌대요. 상훈이가 이제 석현이의 이 자전거 디자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페달하고 손잡이는 가려져 있어서 하나만 그렸대요. 페달을 하나, 저 반대쪽에는 못 그렸다는 거죠. 성훈이가 살짝 겹치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훈이는 2학년이고 석현이는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훈이는 겹치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기를 하면 될 건데 왜 안 그랬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석현이가 굉장히 꼼꼼하게 그렸다고 정말 자전거 같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고 하면서 이제 감탄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겨레 자동차예요. 자전거요. 그런데 이제 바퀴 2개가 있고요. 지금 보조 바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자의 안장 밑에서 바로 페달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많죠? 너도 페달을 한쪽밖에 안 그렸네? 이제 상훈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반대쪽 페달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직도 겹쳐 그리기가 안 되는 거죠. 손잡이도 없고 굴러가는 것이 필요한데 없고 이렇게 되면 넘어지고 말 것 같대요. 상훈이가 그린 거예요. 회오리 바람 바퀴가 있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더 쌩쌩 잘 달릴 수 있게요. 그런데 보조 바퀴가 없어요. 보조 바퀴 2개를 달기로 했는데 그리고 보조 바퀴를 이제 깜빡해서 못 그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돌아가야 하는데 보세요. 앞바퀴와 뒷바퀴를 한 줄로 연결하게 되면 서로 묶여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의 자전거를 석현이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요. 근데 상훈이는 2학년이고 석현이는 1학년이에요. 그런데도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석현이의 그 자전거의 구조가 훨씬 더 정확해요. 상훈이에 비해서는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바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백업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공예철사를 가지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바퀴를 연결해 보는 이런 만들기를 중간에 한번 하게 됐고요. 원우는 이렇게 그렸어요. 바퀴 2개가 있고 안에 체인과 체인을 연결한 게 있고 보조 바퀴는 바로 뒤에다 달았어요. 페달을 앞뒤 페달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안장까지 그렸어요. 그림이 약간 엉성한 듯 하지만 있을 건 다 있고 구조도 제법 잘 연결이 돼 있어요. 힘이 서로 연결되게 해서 줄로 연결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도대체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그쵸? 안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장이 하늘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장하고 자전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하고 페달이 연결된데 페달이 위에 떠 있고 그 위에 안장이 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영이가 그린 건데요. 진영이는 2학년이에요. 진영이는 앞뒤 바퀴를 그리고 뒤에 보조 바퀴 2개가 달려 있어요. 보조 바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빠뜨리지 않고 그렸어요. 그 다음에 페달을 앞, 왼쪽, 오른쪽 다 양쪽으로 그려줬고요. 그 위에 축대를 세워서 안장을 다 그려줬어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죠.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로 연결해 버렸어요.
사실은 정확히 구분이 안 가는데 이 두 줄이 이 안에까지 연결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바퀴와 바퀴를 연결한 건지는 지금 이 그림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페달을 돌릴 수 없대요. 상은이가 지적한 거는. 엄청 구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페달의 위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페달이 오히려 안장이 달려있을 부분에 가서 달려있잖아요. 네, 그걸 지적한 거예요. 페달은 오히려 더 아래쪽으로 있고 이 부분에는 안장이 더 가깝게 붙어야 되는데 페달을 강조해서 양쪽을 그리다 보니까 네, 안장 위치에 페달이 붙어 있고 안장을 이제 뭐죠? 중심 축대를 잡아서 위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올려놓은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페달은 진짜 잘 그렸대요. 정말 돌려질 것 같아요. 석현이 말이요. 네. 그 다음에 의자가 너무 가깝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활동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음에 어떻게 어떤 활동으로 아이들을 안내할 건지 이제 교사가 되짚어본 거예요. 정말 자전거다운 모양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의자와 페달이 놓여지는 정확한 위치, 손잡이의 위치, 의자와 바퀴의 크기 등 정확한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위치와 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금 더 세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어떻게 정해야 될 건지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디자인하고 나서 비평적으로 읽어보니까 그 크기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영이 것과 석현이 것을 보여준 이유는 둘 다 너무나 정교하게 잘 그려줬지만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다르다는 것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체인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대요, 진영이는. 자기가 이제 알게 됐어요. 체인 그리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타봤을 때 과연 이 자전거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너희 5명이 올라가 탄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석현이가 맞아, 무언가 받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없는 거야. 어디에, 왜 무언가를 받쳐줘야 된다는 거니? 이렇게 교사가 물으니까 5명이 쫙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주저앉지 않지. 이렇게 5명의 의자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진영이 거는 지금 받침대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석현이 주장은요. 그래, 받쳐주는 축이 필요한 것 같아. 내 것도 없지만 석현이 거 말고 다른 친구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받침대를 그린 거는 석현이 뿐이고 다른 친구들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이가 축이 뭐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축을 가운데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석현이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요. 석현이 말이 지난주에 집에 가서 자전거를 엄청 많이 관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룹으로 만났을 때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석현이 말이 자기 것도 좋은데 상훈이 형의 바퀴나 진영이 형의 의자 같은 게 자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대요.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서 특징을 하나로 뭉치재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리지 말고 상훈이를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입체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쉬웠던 것처럼요. 상훈이 말이 그림부터 하면 또 헛고생이래요. 자기네가 지금 겹쳐 그림이나 중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석현이는 잘못 만들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그림을 다시 지우고 그리는 편이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석현이는 만드는 과정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을 해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계도 같은 것이 먼저 필요하대서 오늘은 석현이에게 동의를 해요. 그러려면 만들기를 한 후에 그림을 그리고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해서 만들재요. 얼른 자기가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쉽다고 하고선도 자기 자신도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지 이제 상훈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워지기 적합한 석현이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를 만들어 보기로 했고 매체를 탐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를 사용하자고 하면서 매체 탐색을 했는데 만들어가면서 생각을 모으면 조금은 어려운 작업이어서 힘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아이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상훈이가 부분 하나씩 만들면 금방 끝날 거고 자기가 바퀴를 만들 테니까 너희는 의자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분업 작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업이 돼요. 자기가 석현이가 바퀴를 만들고요. 상훈이가 함께 그 다음에 한결이는 의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우랑 진혁이는 보조바퀴를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구르는 자전거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입체로. 이제 바퀴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탐색하다 이 낚싯줄을 감아놓은 저기 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딱딱하고 튼튼해서 플라스로 되었기 때문에 찌그러지도 않고 잘 굴러갈 거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동선을 감아놓은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낚시바늘보다 좀 작죠? 크기가 여기 보시면 낚시줄을 감아놓은 그거하고 이거는 동선을 감아놓은 건데 더 작으니까 이건 보조바퀴로 하자고 했는데 상훈이 말이 가운데 구멍이 좀 커서 보조바퀴로 쓰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했더니 원우는 이렇게 바퀴 모양의 스티로퍼를 가져와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딱 막혀서 맞게 되니까 이렇게 꼭 맞게 되니까 보조바퀴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낚싯줄을 감아놨던 틀 두 개를 주된 바퀴로 해요. 두 개로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위를 이렇게 받침대를 아이스크림 막대를 가지고 받침대를 붙여서 두 바퀴를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서 받침이랑 이렇게 바퀴가 붙어 있으면 구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둥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끼고 반대편에서 너트리겨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볼트너트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받침을 바퀴와 무엇으로 연결할 거니? 라고 이렇게 하니까 굵은 철사로 연결을 한대요. 그래서 감으면 바깥쪽에서 나사가 잘 빠지지 않게 연결될 수도 있고 잘만 하면 바퀴가 조이면 바퀴가 안 가니까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대요. 아까 이제 굴러가는 바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해봤잖아요. 바퀴로 쓸 블럭, 원통 블럭 두 개를 넣고 양쪽을 철사로 감아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막대가 이 바퀴에 붙으면 바퀴가 구를 수 없으니까 바퀴 구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굵은 철사로 이렇게 맨 다음에 위에다가 저기 아이스크림 막대로 그 뭐죠? 그 축을 만들어 가로축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석현이가 지적했던 거요. 여러 사람이 탈 거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보조하는 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보조축도 아이스크림 막대로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바퀴와 바퀴는 꼬챙이로 연결했어요. 기다란 꼬지 막대요. 그랬더니 아주 딱이래요.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도요. 그다음에 이걸 나사는 어떻게 붙일 거냐고 했더니 뜨거운 본드요. 글루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을 가지고 이걸 다 붙여서 조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조축은 이렇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상당히 튼튼하게 서게 됐죠. 그러면서 굴려보니까 진짜 굴러가요. 원우가 이제 뜨거운 본드를 여기저기 붙이고 해놓으니까 좀 지저분하대요. 그러니까 석현이가 괜찮대요. 나중에 좀 멋지게 바꿔주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이 만들기로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만들면서도 계속 의견을 나누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바퀴를 구르게 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바퀴를 구르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축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다는 문제점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버팀목을 해줌으로써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제 붙이기로 했는데 동그라면서 푹신푹신한 것들을 붙여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하트 모양으로 오려서 의자를 붙이려고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햇님 그 햇님 의자로 쓰기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의자 받침을 더 길게 해주면서 붙이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와 체인을 고안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고안해낼지 이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톱니바퀴에 있다면 체인도 연결하기가 쉬울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톱니바퀴 모양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서 튼튼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도대체 체인이 이 톱니바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동그란 톱니바퀴에 체인이 감긴대요. 앞뒤로. 상훈이 말이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체인이 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도대체 체인을 뭘로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무줄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튼튼해서 끊어지게 될 거든요. 약간 쇠사슬처럼 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 뾰족한 거 사이사이에 연결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톱니바퀴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톱니바퀴를 혹시 네모로 만들 수도 있냐고 한 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어떻게 네모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모난 톱니바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는 말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한결이의 의견에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가짜 설명한 것이 서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설명했다고 하면서 톱니바퀴와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돌아가는지를 각자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원우가 앞바퀴 뒷바퀴 모두를 체인으로 연결하려고 하자 석현이가 앞바퀴랑은 체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니까 페달에서부터 뒷바퀴까지를 그리면 돼. 그래서 이제 원우를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죠. 그래서 석현이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앞에 바퀴에 있는 톱니바퀴 체인이고요. 뒷바퀴고요. 이게 이제 체인링이 감고 돌아가는 형태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이것이 체인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동그란 것과 동그란 것 사이에 구멍으로 톱니바퀴에 뾰족한 부분이 들어간대요. 이 동그라미 사이에 이 뾰족한 톱니바퀴가 끼면서 이걸 물고 돌린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돌려줬을 때. 그래서 이제 한결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네모난 톱니바퀴를 주장했잖아요. 연결하는 체인도 네모로 돼 있어서 네모가 물리면서 돌아가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그림으로 잘 알기가 힘들어지죠. 네모난 바퀴는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네모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이 체인링도 원우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려줬어요. 왜냐하면 이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서로 빡빡 잘 물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한쪽이 들어가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이상하대요. 뾰족한 것끼리 만나면 이게 물고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진영이 말은요. 그래서 석현이도 여기에 동의해요. 이 돌아가는 체인이 뾰족하면 안 될 것 같대요. 상훈이도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뾰족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상훈이의 그림은 석현이의 그림하고 아주 유사한데 여기 돌아가는 이 체인링의 구조를 마치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렸어요. 바퀴는 옆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바퀴와 톱니바퀴를 가진 바퀴와 그 다음에 그걸 물고 돌아가는 체인링은 위에서 본 모습을 섞어서 그렸죠. 그랬더니 원우가 이해를 못하고 이건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대요. 석현이도 고정되지 않고 미끄러져 버릴 것 같대요. 왠가하면 여기 지금 톱니바퀴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상훈이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에 자석이 약간 있어서 평소일 때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면 이게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래요. 한결이도 상훈이 생각에 동의를 해요. 자석이라면 서로 붙어서 돌아가는데 힘들 것 같지 않아? 석현이가 이의 제기를 해요. 빨리다 보면 체인끼리 서로 붙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영이의 아이디어예요. 진영이도 석현이 거랑 아주 유사하죠. 톱니바퀴가 있고 이 원형인 링과 링 사이를 톱니바퀴가 물고 돌아가는 거죠. 이 동그라미 안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톱니바퀴의 뾰족한 세모가 너무 깊숙이 박혀서 다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동그랗게 되면 미끄러져서 체인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건 끝은 뾰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우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톱니바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원래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뭔지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전거 부품에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상훈이 말이 페달하고 체인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뾰족한 거 체인 끼우개, 이건 이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선생님이 알아왔는데 그게 체인 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은 체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끼우는 요건 이제 체인 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려놓은 체인을 바탕으로 비슷한 매치를 탐색해서 한참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데 마침 2학년인 병훈이가 또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병훈이한테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사가 말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병훈이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요. 우리 프로젝트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싱크, 똑똑해져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기도 하고, 오, 웬일이야? 멋진 말이다. 하나가 됐다는 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거. 정답은 없다고 했거든? 맞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의 생각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처음에 석현이가 차력으로 자전거를 만들고 싶어 해서 시작하게 됐어.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하니까 곧바로 석현이가 이어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만들고 있어. 앞에 부분에서도 좀 놀라운 게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보라고 했을 때 어떤 자전거를 만들 건지 자전거의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여정을 자세하게 먼저 소개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지도 않아야 되고 서로 생각을 한데 합쳐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왜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찰흙으로 이제 이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찰흙으로 만들어서 움직여 봤는데 무너져 버렸고 향기 나는 자전거여야 되고 앉으면 사랑에 빠지는 따뜻한 자전거가 되다고 이제 하면서 따뜻해지는 달 손잡이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풍선도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하면서 교사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자전거를 소개해요. 그랬더니 진영이가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었대요. 10명이 타는 자전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았던 거죠. 그래서 석현이 말이 한 줄로 5명이 탈 수 있는 걸로 목표를 줄였다고요. 그래서 바퀴는 앞뒤 큰 바퀴 2개 하고 보조 바퀴 2개를 달기로 했고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바퀴를 연결했고 철사로 연결해서 바퀴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까 낚싯줄 감아놨던 틀 2개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들었던 입체 자전거 생각이 나시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 없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서 자전거는 축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전했고요. 그랬더니 교사가 이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자전거를 디자인했는데 그 중에서 잘 그린 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굴러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해왔고 만들어서 굴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형으로 만들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페달상의 문제점은 없었냐고 교사가 질문하니까 구멍의 크기가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손유바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체인에서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서 고정이 되는데 그 움푹 패인 부분을 자기네들이 너무 굵으면 체인이 떨어져 날 것 같아서 굵기가 비슷한 것이 필요했었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 말이 바로 그것이 체이닝이고 체이닝은 체인을 건다는 뜻이라고 이제 전해줘요. 그래서 진영이가 그렸던 톱니바퀴, 한결이가 그렸던 톱니바퀴, 그다음에 온우가 그렸던 톱니바퀴의 구조, 톱니바퀴와 체인링의 구조, 석현이 거 이렇게를 쭉 다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아까 이해하지를 못했잖아요. 석현이 그림, 또 앞에 이거 진영이가 그렸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2장이 필요했는데요. 상훈이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체인링을 물고 돌아갈 때 이 체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실제로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이 체인이 걸고 돌아가고 이 체인링을 물고 가는데 이 체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2개의 원판이 있고 이것들이 연결돼서 가운데 공간이 생겼죠. 그 공간을 아까 이 톱니바퀴가 껴들면서 물어서 하나씩 밀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체인링을 설명해 주면서 자기들도 보다 더 정확해졌어요. 병훈이가 새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요. 자, 보세요. 위에서 본 거잖아. 이거요. 석현이 거랑 상훈이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상훈이 그림을 이해 못해서 상훈이 거는 미끄러질 것 같다, 돌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상훈이 것이 더 정확해요. 그림 표현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재요, 상훈이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결정된 것은 페달의 모양은 원우 걸로, 또 페달의 겹치기가 된 부분은 상훈이 거로, 체인링 부분은 원우 걸로, 그래서 체인과 체인링이 연결되는 그 구조는 석현이와 상훈이 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원우 바퀴 모양으로 하기로 했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니? 하고 이제 교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먹을 쥐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상훈이가 너무 크다고요. 근데 석현이가 말이 오히려 상훈이의 의견에 반대해요. 자전거가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나중에 만들었을 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큰 것만 보면 어떡하냐는 거죠. 너무 작으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세부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체인링의 크기를 알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를 각자 그려보기로 해요. 그래서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나누어 가지면서 작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가 느리고 힘드니까 이제 교사가 그럼 이걸 컴퓨터로 하는 건 어떻겠니? 조금 더 빠르고 크기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체인링의 구조를 컴퓨터에서 복사를 받아가지고 사이즈를 가장 결정하게 돼요. 진영이는 이 정도 크기로 보세요.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석현이 이렇게 크게요. 앵감의 석현이는 너무 작은 게 좋지 않다고 했죠. 자기들이 너무나 여러 시간 노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세세한 데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크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현이의 크기로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이 그림을 복사하는 동안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체인링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해냈어요. 체인링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도 정확하지 않고 체인링도 삐뚤삐뚤하면 못 돌아갈 거라고 상훈이가 석현이 의견에 동조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체인링도 삐뚤삐뚤한 이걸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교사가 물으니까 체인도 한 개만 그려서 여러 개 복사해서 그려놓으면 체인링 크기가 모두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상훈이가 복사하는데 너무 오래 그리니까 두꺼운 거에다 한 개만 그려가지고 오려대고 여러 개를 그리면 마치 모양자처럼 그리면 빨리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투명한 것에다 그리면 더 좋겠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투명한 아세테티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투명한 아세테티지다가 체인링을 그려보기로 했는데 그러면 체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고 홀을 그려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체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체인과 체인링의 구조는 상훈이와 석현이 것으로 하기로 했고 하나는 위에서 본 거, 하나는 옆에서 본 거였잖아요. 근데 체인링은 어느 거, 페달은 겹치기가 잘 돼 있으니까 상훈이 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5가지 크기 중에 어떤 거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대요. 예, 제가 잠시 혼돈했네요. 이제 크기를 이제 정하네요. 그래서 이제 체인링 크기를 쭉 보고 아이들이 아까 그 동선을 감았던 그 틀이었던 이 플라스틱 그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밖에 했던 동그라미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카치 테이프를 감았던 거, 뭐 여러 가지
동그라미, 여긴 또 작은 스카치 테이프, 이건 큰 스카치 테이프 틀이죠. 그래서 쭉 늘어나 봤어요. 그런데 원을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가 그리려고 했던 체인링 크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러면 원하는 크기에 맞는 원을 찾아서 대부분 똑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대요. 석현이가 그렸던 체인링 크기요. 아까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 체인링 크기에 이 동선을 감았던 틀을 대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석현이 거랑 꼭 맞대요. 교사가 꼭 맞는 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니까, 상훈이 말 좀 보세요. 우연히 이렇게 맞는 걸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체이닝이 커지면 자전거도 똑같이 같이 커져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냐고 말했지 않냐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크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대요. 병원이 말이요. 그래서 석현이의 체이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체이닝에 맞는 톱니바퀴를 그려보기로 했는데요. 체이닝의 끝을 이 원처럼 이렇게 크면 안 되니까 일자 갖고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교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세테이치 끝을 가위로 딱 잘라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더니 이렇게 잘라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은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세 군데 길이가 다 다르대요. 이렇게요. 그러면 진영이 말이 체인이 끝이 뾰족해서 세모 모양이니까 세모나 물건을 대고 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훈이 말이 삼각형도 찾아보면 많대요. 그래서 블록들 중에서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죠. 나무 블록도 있었고요. 플라스틱 블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블록들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이렇게 너희들이 찾은 것처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 그러니까 세 부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는 밑에보다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가 찾아낸 이 삼각형 모양들이 다 세 쪽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거예요. 양옆에는 같고 밑에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 세 개가 똑같은 건 다 탈락이래요. 그래서 블럭에서 구해왔던 삼각형들이 다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상훈이 말이 우리가 맞게 그려야 된대요. 그래서 똑바로 그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한데 자에는 숫자가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을 거래요. 석현이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종이에 삼각형을 그리고는 설명해요. 만약에 이 양쪽이 3과 3이라고 하면 요 아래는 이것의 반인 1의 반이어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3의 반이니까 1의 반이라는 거죠. 3의 반이 그러면 얼마냐 하고 다시 한번 교사가 짚었어요. 그래도 진영이는 2래요. 원우는 2의 반이 3의 반이래요. 석현이는 결탄코 1의 반이라고 주장해요. 상훈지도 2인 것 같다고 그래요. 진영이, 상훈이는 모두 2학년이에요. 그랬더니 한결이도 금속 상훈이한테 옮겨붙어서 2라고 해요. 석현이가 아니야. 1의 반이 확실히 맞아. 그러면 원우가 1의 반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석현이가 글쎄 1의 반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사가 3의 반은 1의 반이 된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니? 원우 말이 3과 2의 사이. 진영 4의 반은 2인 것은 알겠는데 원우는 짝수인 건 알겠는데 홀수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교사가 3의 반이 1의 반이란 것을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석현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 2, 3이 있으면 3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과 2 사인을 반씩 나눠 가지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5칸이 있는 5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2칸씩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2칸씩 들어와서 이 가운데 있는 3의 칸을 반씩 나눠 가져서 반을 나누면 2칸 반이 된다는 거죠. 석현이의 이 설명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교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또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요. 그러더니 봐봐 7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출발하는 거야. 상훈이가 석현이의 그림으로 그려진 설명을 듣고 다시 이제 7까지 그려놓았어요. 그렇고서 양쪽에서 3칸씩 들어온 다음에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둘, 셋 이렇게 해서 3의 반이 된대요. 그랬더니
석현이가 다시 자석 블록을 가져와서 이렇게 3이 있다고 하면 양쪽에서 하나씩 들어오고 이 가운데 2를 반씩 나눠 갖게 되면 이게 1의 반이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석을 또는 그림을 교구로 사용해서 이 소수점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요. 교사는 대단해. 다른 모르는 친구들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모두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 그런데 체닝에서 나오는 뾰족한 끝이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얼마나 작게 해야 할 건데? 그랬더니 자를 가져서 정확히 원하는 숫자만큼을 그려내요. 그래서 자에서 이렇게 1과 반이요. 1과 2의 중간 정도는 어떠냐고 석현이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1의 반을 알긴 하는데 그래도 만들 때 복잡하니까 그냥 1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소수점을 기피하면서 밑변을 1로 정하기로 해요. 그러면 밑에가 1이면 옆에는 2배라고 했잖아. 그럼 옆에 길이가 얼마야 되냐? 그러니까 옆에 길이는 2cm래요. 1 더하기 1이 2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내는데 2cm에 맞게 그리려고 하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가 이 삐뚤어진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봐봐, 틀렸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앞으로 쭉 갔는데 이건 옆으로 갔고 이거 봐, 2cm도 아니야. 2cm가 넘어가 버렸어. 상훈말이 중간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중간을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중간을 찾아서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1cm의 반은 0하고 1하고의 중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 반을 찾아서 올라가면 중간이 되는데 또다시 소수점을 피해서 하기 위해서 이 밑면을 1cm로 정했는데 또다시 소수점과 만나게 됐어요. 운명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대보고 양쪽에서 이렇게 넓은 한 칸씩을 가지고 가운데 중심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중심점을 찾은 다음에 직각으로 중심선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양쪽 끝으로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려놓은 거를 지금 가위로 오려냈어요. 원우가 드디어 성공 예감이 팍팍 든다고 하면서 작은 세모 하나 그리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하면 석현이가 어려움을 토로해요. 이렇게 보면 석현이가 1학년인데도 누구보다도 지금 수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앞서 있는데도요 어렵다고 얘기하죠. 완성된 삼각형을 자른 다음에 원에 대고 그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상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돼 보니까 어떠세요? 원의 그 원주가 호로 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밑면과 공간됨에서 맞지 않죠. 아우 진짜 이제 어려움을 또 부딪힌 거예요. 그러게 교사는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하니까 1의 반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이랑 똑같이 선을 그어서 오리면 어떠냐고 상미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진영이 말이 그러면 2cm가 아니라 달라져 버릴 거래요.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쪽 길이가요. 그러니까 상훈이가 다시 끝에를 이 원이랑 똑같이 맞춰서 하려면 이 삼각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훈이의 아이디어죠. 0.5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원의 형태로 밑면을 그려주면은 딱 맞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려서 되면요. 원의 이 휘어진 호와 이 체인링의 밑면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어차피 이 체인링 길이가 좀 긴 것 같이 느껴졌대요. 어느 날이요. 그러면 자른 게 1의 반이 맞아? 0.5cm가 맞아? 네, 잘라낸 게요. 그러면 줄어들었겠죠? 맞대요, 상훈이가. 그럼 자로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병훈이가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1의 반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른 부분이 1의 반에 0.5cm가 맞는지 잘 되고 다시 한번 검증을 했어요. 완성된 삼각형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끝지점에서 또다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이제 호랑은 딱딱 체인링에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끝에 오니까 이 빨간 선만큼 남았죠. 원의 호가.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질러요. 이건 또 뭐냐? 왜 남는 거냐? 교사도 어떡하니?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떡하지? 뭐가 문제여서 그렇지? 이렇게 물어요. 이 보시면 이 작업 과정에서 교사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같이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러는 거예요. 삼각형을 조금 더 크게 했나? 그랬더니 원우가 그러면 이걸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진영이가 더 작게 해야 되나? 그러면 조금 더 작게 그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교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원을 우리가 다시 그려야 되나? 그랬더니 석현이가 어차피 자를 어느 쪽으로 돌리더라도 이 원이 5cm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5의 반을 찾아서 중심점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5cm잖아요. 그러니까 이 5cm의 반을 찾아요. 그러면 아까 애들이 말한 것처럼 2개 반이 되죠. 이 중심점을 찾으면 중심점에서부터 이 체인링 그림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 거기에 체인링을 하나씩 배치하면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 5cm짜리를 놓고 중심점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체인의 링의 온 밖으로 그려질 삼각형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점을 찾기로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걸 원활히 잘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요? 이제 궁금하죠?